네, 본격적으로 정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채널A 김성진 정치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이슈 먼저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조간신문에 일제히 실린 사진인데요. 보시면 남북 공동 입장을 환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바로 뒷자리에 김영남과 김여정이 함께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조적이죠. 펜스 미국 부통령 무표정하게 앉아 있고요. 그 옆자리에 아베 일본 총리 표정이 더 굳어 보입니다.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예견된 모습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과는 마주치지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동선을 좀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불편한 심기를 보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봐요. 또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이미 한국으로 오기 전에 두 사람이 만나서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회담하고 나서 정상회담은 아니군요. 회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이제 북한에서 최고위급 인사가 와 있는 부분을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기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절대로 늦추지 않겠다 또는 느슨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본과 미국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저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한반도의 국제 정세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성진 차장. 네, 맞습니다. 좀 복잡한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한반도 상황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펜스 부통령, 아베 부총리, 그러니까 백악관 측에서는 한미일 정상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네. 개막식 픽박스 VIP석에 앉았지만 이 20석 남짓한 이 자리에 네. 좌석 배치는 개최국인 우리가 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뒷자리에 북한 측 고위급 대표단이 나란히 앉았는데 김여정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앉았는데 네. 이런 그림 자체는 미국과 일본이 바라지는 않았던 장면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나 대화를 풀고 모든 당사국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데 네. 요거에 대해서 어떠한 표정이었는지는 이 사진으로 한 장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공동입장 환영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뒷줄에 앉아있는 김여정과 짧지만 의미 있는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잠시 후 11시에도 이 오찬과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 외신들도 역사적인 악수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상상할 수 없던 순간이 현실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텔레그래프는 예상치 못한 특별한 화합을 보여줬다.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썼고 전 세계가 이제 주목을 했는데 사실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네. 근데 그 사진이 이제 하필 그 김여정이 좀 허리를 숙여서 문 대통령하고 손을 악수를 했더라면 모양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평소에 습관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꼿꼿하게 서가지고 악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주는 느낌이 좀 묘한 느낌을 주죠. 예, 그것이 이제 좀 댓글에서도 좀 불편함으로 올린 분들도 꽤 있던데 그런 어떤 그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보다도 중요한 거는 북한이 김여정을 보내면서까지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고 실제 어떤 진심인지가 중요할 텐데요. 펜스 부통령의 어제 모습이나 그리고 그 미국 선수단 입장할 때 펜스 부통령 내외가 일어나서 박수를 칠 때 네. 뒷자리에 앉아있는 김여정이 힐끗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냥 겉으로 보이는 데서는 저렇게 외면하는 모습도 아주 불편한 심기들만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하면서 어제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 세계가 이 장면을 다 보도했는데 네. 우리뿐 하나 또 관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예. 북한도 오늘 이 관련 내용을 대서 특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에 보도가 네. 됐나 보죠? 오늘 노동신문에 이례적으로 2개 면을 다 걸쳐가지고 이 장면들, 그러니까 이 고위급 대표단이 지금 평양을 떠나는 장면부터 해서 그리고 공항에서의 접견 장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이 악수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다 담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인 장면이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아구를 하며 따뜻한 인사를 나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고 반면에 6면에 가서는 펜스 부통령을 해서 천안함을 방문했던 펜스 부통령에 대한 비난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지금 통남 북미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걸 여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저희 이제 지금
열리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도를 크게 하지 않아 왔잖아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작은 박스 기사 정도로만 보도를 해왔는데 이번 건을 유독 그렇게 크게 보도한 뭐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앞제왔던 현성월 단장이라든가 남북 고위급 도촉 같은 경우는 딱 두 줄짜리 사진 기사를 실었었는데 네. 두 개만에 걸쳤다는 첫 번째로 일단 김여정, 그러니까 김씨 일가의 첫 남한 방문에 대해서 네. 그 의미를 부여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났다는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두 개만에 걸쳐서 상세히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은 이 영상에서 김영남 위원장이 샴페인을 들고 우리 각국 정상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건배하는 모습도 같이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미 자체는 지금 국제사회에 고립돼 있다는 북한의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내외적으로 북한 주민들한테는 아 우리가 세계 무대 장에서도 지금 뭔가를 하고 있구나. 네네. 우리가 고립된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외교적으로도 뭐 하고 있고 이 안쪽에서 열리고 있는 이 전 세계 축제에 우리가 뭔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네. 이미지를 체제 결속 측면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충분히 사진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펜스 부통령 방한 전부터 북측과 이제 눈도 마주치지 않겠다 이런 의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언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단연 김여정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랙홀처럼 모든 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여정의 모습, 이 사실을 보면 화장기도 없고 순수한 모습이었고요. 이 90살 된 김영남이 깍듯이 예우하는 모습도 이제 포착이 됐는데 잠깐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사실 공항에 도착한 김여정 반갑습니다는 이제 짧게 인사를 건네고 김영남이 기다렸다가 김여정이 이제 들어오니까 자리를 옮기고 먼저 앉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김여정이 이제 웃으면서 이 김영남 자리를 이렇게 앉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김여정이 확실한 이 북측의 북한의 실세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볼 때 김정은에게 숙청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제가 볼 때는 황병서든 뭐 누구든 언제든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그냥 벌벌 떠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김여정의 태도, 김여정한테 보여주는 김영남 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정말 원래는 조명준 통일부 장관이 상석에 앉으시라고 제안을 했어요. 네. 또 대표 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김여정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뒤에 눈치를 보다가 김여정 들어오니까 자기 자리를 상석을 양보합니다. 김여정한테 앉으라고. 그런데 김여정이 뭐라고 얘기하면 위원장님이 거기 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거기 앉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김여정이 실세 중에 실세라는 거죠. 김영남 위원장이 물론 대표격으로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김여정이 저 대표단을 이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찬에서 제가 볼 때는 김영남 위원장이 말을 하더라도 결국 김여정이 뭔가 뭐 지시를 하든 아니면 의견을 주든 이런 것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지 김영남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대표단의 실제 실세는 김여정이고 김여정이 오늘 오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 경호원들도 김여정 주변에 훨씬 많았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김선진 차장,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어제 개회식을 참석한 이후에요. 서울로 넘어와서 하룻밤을 묵었다고요. 어딘가요? 네. 처음에 김여정과 고위급 대표단 어디서 묵을지 관심이 많아서 숙소 문제였는데 네. 지금 동선상 보면 주로 강릉, 그러니까 평창에서 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릉에도 머물지 않을까 했는데 경호상의 이유로 일단은 서울 숙소를 정했고요. 그래서 네. 서울에서 강릉과 평창을 계속 오가면서 하는 일정을 좀 잡기로 했습니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네. 잡았는데 강진구에 있는 한 특급 호텔, 지금 북한 예술단이 머물 숙소기도 하고요. 그래서 북한 예술단 선발대가 와서 지금 국립극장을 점검하고 있는 그 같은 숙소를 지금 쓰고 지금 있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영상에 보니까 김여정이 걸어서 지금 그 특급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어젯밤 상황이 있고요. 네, 굉장히 도도하게 걸어가네요. 네, 어제 그 개막식 행사가 끝나고 11시에 진부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서울역으로 가지 않고 남양주 덕소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강변북로를 타면 그 10분이면은 이 호텔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심을 간통하지 않고 바로 가셨기 때문에 경호상의 이유도 작용해서 그 심야 시간대에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실세 김여정인데 이런 김여정에게 주목해야 할 이유. 오늘 오전 11시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 및 오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깜짝 카드가 오늘도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제가 우선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 것인가?
어떤 문서 형태가 될지 아니면 구두로 김정은, 오빠인 김정은의 이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과연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해서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얻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이제 시기죠. 이번에 저희 남측으로 대대적인 방문단이 왔으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초청을 한다면 언제 초청을 할 것인가 이런. 근데 가장 유력한 건 CNN 보도에 따르면 이제 광복절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네. 사실 이런 깜짝 카드들이 오늘 오찬 자리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김여정 입을 통해서 나올지 아니면은 이후에 대변인을 통해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는 거는 그 수순에 이제 이미 그러니까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네. 볼 수 있는 게 김정은의 신년사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라든가 이후에 평창 참가 이 일련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를 했고 북한이 평창에 참가한다라고 했을 때 김여정이 방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단 네. 말이죠. 그리고 청와대 주변과 통일 주변에서도 그런 예측들이 나왔는데 그대로 다 현실화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김여정이 올 때 이러면 뭐 남북 정상회담이 이후에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런데 시기에 대해서는 6월설이 있고 지금 8.15 광복설이 네, 있고 맞습니다. 그런 광복절설이 있고 하는데 무엇든 이제 보수 쪽, 미국의 시각에서는 북한의 이런, 남북의 이런 과정이 북한의 시간 끌기에,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심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거고, 아닌 시각도 있을 텐데요. 좀 저는, 이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계속 그리고 그 국제사회에서도 대북 제재를 강경 제재로 네. 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되 그 안에서의 좀 그 미국과의 공조도 꾸준히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꾸준히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회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청와대는 또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고 선 긋기는 하는데 이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측 대표단이 가져가야 할 대답을 요구한다면 추가 면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남북 정상회담 지금 뭐 계속 가능성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현 차장? 네, 지금 이게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북한이 좀 급박한 상황에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네. 제재 국면이다 보니까 경제가 1년을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든 지금 강경한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당장 지금 올림픽이 끝난 4, 5월부터 한미연합훈련 여기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군사적 옵션과 군사행동이 재개되는 걸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네. 4월부터 뭔가 움직임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대화의 모멘텀, 대화의 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6월 정상회담 서류도 나온 것도 6.15 남북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행사를 평양과 서울에 같이 하든가 아니면 이때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네. 이 여의치 않다면 8.15 광복절까지 이 정상회담 이슈를 끌고 가면서 어느 정도 북한의 미국의 어떠한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한 걸 막겠다. 그런 전략이 깔려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다음 수순으로는 이제 추석 때 이산화탄소 상봉. 예. 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올 연말까지 어떤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군사적 옵션을 좀 지연시키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데 일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있다 보니까 일단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군사훈련 중요하지만 이 대화의 끈 계속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런 딜레마, 이중, 사이에 껴있는 지금 새우등 같은 지금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모든 시나리오는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쨌든 이제 동계올림픽 이후에 과연 이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될지 이게 관심인데 제가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이제 어떤 외교 관계 전략들을 가져가야 될지도 참 고민인데요. 사실 북한은 비핵화 없이는 대화가 안 되는 미국 측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은 북한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 대화의 용의도 없는 상태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새롭게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또 과거에 보면 외교 상황에서
코리아 패싱 논란까지도 이르렀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부 입장,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제재 압박을 통한 대화로 끌어들이는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방법, 그 방법과 네. 북한이 지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제재의 압박을 좀 풀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 네. 이 중간에서 중간자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첫 번째 이거잖아요. 북한이 아니죠. 미국이 원하는 것도 네. 어쨌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일단 네.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화 자체를 그것 때문에 안 하겠다고 지금 미국은 선을 긋고 있고 강경한 입장이에요. 그럼 중간에서 우리가 그 대화의 물꼬를 일단 트고 네. 대신 우리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네. 미국이 이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가 일정 부분 뭔가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미국과는 대화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북한과 미국의 서로의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잘 맞춰가느냐 역할을 해야 돼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가 있고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화의 끈을 놓아버리면 결국 미국이나 북한이 원하는 것들이 뭔지도 잘 모르고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강경한 입장의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네. 북한이 뭘 요구하는지도 함께 들어보면서 거기서 풀 수 있는 해결의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 모든 그 흐름에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한미연합훈련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3, 4월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요? 재연기가 가능한 건가요? 네,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지금 계속 지금 평창올림픽 열리는 와중에도 지금 뭐 선전매체 등을 통해서 한미연합훈련 연기 내지는 축소 아니면 계속 전면 주장하고 폐지를 있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해라. 그래서 우리 안전이 보장된다면 우리의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기존의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데 일단은 3월 말부터 훈련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훈련도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이것을 지금 북미 간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억지스럽더라도 이번 개막식에서 미국과 북한과 함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장면이 아까 보셨던 네. 개막식 장면이었고요. 그런데 백악관 층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는 상호 무관심이다. 상호적이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 해프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온 얘기인데 만약에 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먼저 적극적으로 악수를 청했거나 어떤 유화적 제스를 취했다면 거의 상황에서 우리도 대응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 즉슨 지금 미국보다는 북한이 더 급하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미국에 다가서야 됐었다는 게 맞았다는 거고요. 네. 네. 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북미 간의 대화라든가 긴장 관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열리겠죠? 김여정의 파격 제안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오찬 끝나고 나올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